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용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윤 선생님 어디 다음 주에 어디 복일도 가신다고? 네. 좋은 데 가시나요? 저는 예. 해남은 가봤는데 복일도는 못 가봤습니다. 네, 저도 뭐 회남까지 가보고 복일도는 예. 처음인데 다리가 나아졌습니까? 그건 안 나아졌습니까? 배 타고 간다고 얘기 그럼 다리가 안 들었습니다. 나아졌구나. 저도 한번 안 가봤는데 윤선도 고산 윤선도 선생 유적도 좀 한번 가보고 예. 예, 그쪽 한 바퀴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윤선도는 조선의 시조 시인이다. 네. 이래 생각하지만은 네. 사실 그 사람 정치인으로 훨씬 유명했고 그렇죠. 시조는 가끔 술 먹다가 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뭐 해남 윤 씨, 저랑 뭐 보는 다릅니다. 저는 파평이고 해남이지만 그 호남 일대에 큰 집안이죠. 네, 큰 집안이죠. 거기 재력도 굉장히 물려받았고 옛날에 호남 최고의 부자가 해남정 씨가 있었거든요. 예, 그 땅이 늘으니까. 네, 해남정 씨가 무남동녀 외딸이었어요. 예. 외딸 재산을 그 해남윤 씨가 사위였는데 물려받은 거죠. 무남동녀니까. 그걸 물려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장자상속을 해남윤 씨이 해왔습니다. 예. 그 조선 중기까지는 남녀 딸아들 재산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 장자상속을 하면서 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뭐 그쪽의 문화 유적이나 이게 대단히 많죠. 옛날 복일도가 그 귀양지라가 네. 그 고산 윤선도가 네. 거기 가서 어부 사시사가 그렇죠. 쳤다고 네. 우리 옛날 교과서에서 네. 배웠습니다. 네. 예. 그쪽도 있고 또 그쪽 강진 이쪽으로는 또 정철, 정약용, 정약용도 예. 있고. 예. 다산 정약용 책 보니까 처음에는 포항 쪽으로 귀향을 갔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귀향지가 바뀌어서 강진 쪽으로 가는데 책 보면 그렇게 좋아했던 글이 나와요. 먹을 게 많고 먹을 거 많고 반찬도 좋고 하다고 우리 호남 쪽에 보면은 참 인심도 좋고 그 물산이 좀 풍부한 데잖아요. 예. 또 경상도 쪽은 이제 선비 분위기, 예, 좀 사람은 많고 땅은 좁고 하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음식은 맛이 없어요. 음식은 괜찮아서. 아무래도 좀, 예. 제가 난 농림부 있을 때 예. 저기 전남에 출장 갈 일이 있으면 그리 좋고. 그렇죠. 왜냐 저녁에 이제 일할 거 끝내놓고 네. 한식집 이런 데 가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네. 경상도 출장 갈 일이 있으면 별로 진짜. 네. 그래 출장 그 기관장들도 호남 쪽 근무하면 좋아합니다. 있을 때 인심도 대접도 잘해주고 옛날에 떠난다고 하면 전별금도 꼭 챙겨준 게 호남이래요. 근데 제일 지방 근무 싫어하는 데가 어디냐? 예. 인천이라고 그럽니다. 짠물인가요? 거기는 나오고 나서도 하여튼 뭐가 이렇게 뒤에 많았대요. 뒤에 고리가 많았대요. 그래서 뒤통수를 항상 끌고 다닌다고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예. 자, 지금 내년에 이제 총선 전망을 좀 이 보수 진영이 어찌 될 건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오후에 기사가 네. 한국당이 112석인데 네. 지금 이제 애국당 그 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 공화당으로 이름을 네. 바꿨어요. 네. 그래서 공화당 후보가 나오면 네. 그 2석 때문에 네. 한국당이 줄줄이 네. 낙선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 머리가 아프다. 지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뭐 공화당이고 한국당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저는 보수 진영이에요. 네. 태영적 논란에서 좀 네. 벗어나서 네. 과감한 새로운 가치.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신자유주의가 네. 끝이 났고 네. 세계화도 끝이 났고 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위기고 네. 포퓰리즘 시대로 가는데 네. 네. 그건 다 경제 상황 때문인데 네. 네. 한국도 경제 상황이 그러하니까 네. 그걸 더 민감하게 느끼는 나라니까 한국도 보수가 그런 가치들을 네. 변화를 네. 감안한 과감한 정책 변화가 있지 않고는 그렇죠. 네. 지금 문은 네.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365 나쁜 파퓰리즘이지만은 네. 적절하게 파퓰리즘을 네. 구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의 보수는 과거 성장 시대의 경제를 바라보는 그렇죠. 낙수 효과, 네. 뭐 규제 완화, 네. 물론 규제 완화도 필요하겠지만 규제 완화라는 네. 게 본질적으로 방향을 이렇게 개선하는 이 그렇죠. 터닝 포인트는 네.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 뭘 가지고 점수를 얻겠느냐? 네. 킬러 콘텐츠가 있냐? 그렇죠. 제가 좀 의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저는 기존의 것만 유지를 해가지고는 이제는 더 이상 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기존의 가치에다가 거기에다가 새로운 가치를 붙여야죠. 기존의 가치가 뭐겠습니까? 성장하고 반공이었어요. 예. 성장. 경제 성장 해왔죠. 반공. 공산당 반대. 그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지만
이제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장도 한계고 그렇죠. 반동도 지금 이제는 지금 식상한 여건이, 이미지가 예, 되고 김정은 악수하고 뭐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또 쇼인 줄은 알지만 또 눈이 확 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빨리 진보고 뭐고 빨리 붙여야 된다. 영국이 보수가 성장한 게 그것 때문에 보수가 그래도 버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에드먼드 버크라고 왜 보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보수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통 존중하고 개혁에 신중하고 하지만 자유와 인권을 소중히 하는 게 보수잖아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여기에 뭐를 붙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수에 저는 3대 착각이 있다고 봅니다. 예, 뭡니까? 제일 큰 착각은 문재인 정권이 실패하고 문재인 정권이 엉망인데 문 정권의 실정만 내세우면은 총선에 이길 거다. 저는 그 착각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고 봅니다. 예. 다른 게 뭐가 남 비판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싫고 청와대가 싫다고 자동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오냐? 그건 아니라고 아닌 봐요. 거죠. 전혀. 이건 싫은데 너희들은 뭐가 있냐? 뭐야 뭐 내놓을 거야? 하면 메뉴판 좀 한번 꺼내봐. 국민들은 그 정도입니다 지금. 두 번째는 보수가 분열되어도 승리한다. 과거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데 저는 보수가 분열돼서 승리한다.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세 번째로는 패스트트랙이 자유한국당 힘으로 좌절시킬 수 있고 그거 좌절시키면 총선에서 선거법이나 뭐 공수처법이나 이런 게 영향이 없을 거다. 그것도 전 착각이라고 봐요. 좌절시키는 게 전 쉽지 않다고 보고 좌절을 못 시키잖아요. 그럼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법이나 이런 게 오히려 총선에 지금 야당한테 불리한 목에 칼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수사권 강해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되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에 한 50명 입건시킬 수 있어요. 그럼요. 예? 줄줄이 공천이고 뭐고 필요 없이 다 공천 원천 무효 피선거권 벌금만 마저도 5년간 국회의원 출마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년 선거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선거도 못 나오게 돼 있는 건데 저는 그 검경 수사권이나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이거 하는 패스트트랙 무산시키기도 저는 어렵고 한다고 해도 저는 총선에서 절대 유리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제도 뭐 나경원이가 국회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했지만은 거기서 문 독재라 이야기하는데 맞죠. 독재는 맞지요. 민주주의를 파괴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거제도까지 이제 파괴하려한다. 그래 다 맞는데. 그럼 문 독재라고 하면 진짜 문이 독재라고 자기도 믿고 그 말한 대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엄청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을 독재라고 하는 것은 또 까기 위한 그냥 말뿐이고 그렇게 심각한 거는 그냥 정치적 공략으로 공격으로만 한 거고 그렇죠. 실제로 돌아서서는 아주 태연해요. 이인영이하고 밥 먹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복귀하고 예? 그러니까 말을 하는 데서 제가 볼 때 어떠한 진정성이 아니라 기계처럼 문독재, 항도 문독재, 나도 문독재. 솔직히 말하면 문독재 가지고 잡아간다고 하는 세상도 아니니까 그렇죠. 누구나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 문이 독재라고 지가 말한 것처럼 진짜로 민주주의 선거제도까지도 없애려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이 정도라면 그야말로 과거에 뭡니까 70년대 이 민주화 투쟁을 하던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민주화 투쟁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그렇죠. 말이 맞다면요? 그것처럼 절실해야죠. 그래서 당 간판에다가도 이순신 장군이 썼던 말 있잖아요. 생즉사 사즉생이라고 당 간판에다 써야죠.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거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독재로부터 자유와 인권을 되찾아 와야 되잖아요. 독재라고 한다면 독재라는 기준은 저는 다양하다고 봐요. 뭐 과거처럼 감옥에 집어넣고 이것도 독재지만 사법부 언론을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트는 거 선관위까지 자기 사람으로 다 해서 마음대로 트는 거 이것도 광범위한 독재라고 보거든요. 독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독재를 막을 것인가 이 절실함이 없어요. 황교안 대표도 책 쓴 게 밤이 깊었으니 길을 떠나렵니다. 참 어디 낚시하러 가는 것 같잖아요. 밤낚시? 예? 밤낚시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달밤에 나이트 켜놓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문장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책을 에세이를 쓴 유성훈 작가가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변할 조짐이 없다. 근데 그 작가도 같이 쓸 때는 뭐고 이제서 또 뒷박을 때리고 있어. 그런 책을 써준 사람도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책을 쓸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작가지만은 네. 지금 이래 한가한 책을 쓰다니 이거는 욕먹을 것 같네요 하고 네. 사죄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 우리 국가가 일본의 그 경제 보복이라든지 경제가 지금 총체적인 위기거든요. 안보도 위기거든. 안보는 쇼잖아요. 안보는 뭐 다 척하고 있어요. 척. 평화가 온 척. 예? 비핵화 한 척. 다 척하고 쇼만 하고 있어. 진영된 건 북한 핵은 미사일은 지금도 개발하고 있고 경제는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해도 하나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지금 도탄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진정한 진실성, 이 국민과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공감 IQ, EQ 이런 게 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좌파나 또 좌파는 아니지만 네. 과거 민주화 운동 세력이 뭐 70년대 말 네. 뭐 유신 네. 시대 이럴 때 네. 보면 몇 명이 투쟁하지 않았는데 네. 몇 사람이 네. 아주 결사적으로 투쟁했지 않습니까? 네. 네. 전두환 때도 뭐 나중에야 그게 대세가 됐지 네. 초반에는 투쟁하는 사람이 네. 많지 않았죠.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문이 진짜 독재라면 나경원이가 어제 말한 대로 그 정도로 심각하다면 이거는 이렇게 한가하게 가서 뭐 따지고 할 게 아니라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고 네.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국가 권력, 그렇죠. 뭐 국가의 헌법기구, 네. 뭐 국가의 검경 같은 기관, 언론 그리고 선거까지 무너졌다면 이거는 국회에 있어야 그 무너진 시스템 하에서 네. 국회에서 있으면 부역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은 다 기어 나와서 밖에서 결사 투쟁으로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과거의 운동권들이 민주화 투쟁을 했던 네. 그 수준 이상으로 싸워야 이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싸우면서 이번 국회 복귀하고도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냥 무조건 거의 한 거겠죠. 옛날에 저 한국통신이 공중전화 낙전 수입이 많았어요. 예. 그 낙전 정도 몇 개 얻은 거 아닌가 싶어요. 국회 뭐 위원장 자리, 특위위원장 자리 하나 정도 심상정 쫓아내고 그거 알았어요. 그건 낙전 정도 공중전화 낙전 수입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정권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큰 무기가 세 개가 있다고 봐요. 예. 하나는 좌파 연대가 아직도 강고하다는 무기입니다. 좌파 연대. 여기 더불어민주당 또 정의당 지지율을 보면은 문 대통령 지난번에 얻었던 41%하고 거의 비슷해요. 물론 뭐 여론조사기관에 조작한 것도 있죠. 왜곡한 것도 있지만 그 좌파 연대 민노총 아직도 말만 싸우지 아직도 그 결속은 그럼요. 단단해요. 그 결속 쉽게 깨기가 어렵습니다. 조직력 동원하고 이 정의당, 민주당, 민노총, 호남 이걸 아주 또 그 기득권, 3대 기득권, 운동권, 좌파 또 뭐죠? 운동권, 좌파, 친북 세력, 주사파. 네, 주사파 또 이 결속력이 단단해서 저는 이 집권층이 큰 무기고 또 하나 무기는 청년하고 문화 이런 쪽은 아직도 자유한국당 하면은 아주 그 썩은 집단으로 생각해서 맨홀 뚜껑 여는 것보다 더 냄새 난다고 생각해요. 그 이미지 빨리 깨야 되는데 그걸 못 깨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지금 집권당의 무기는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 사면을 계기로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도 매일 지금 좌파 집권층들 그거 시나리오 쓰느라고 재밌으면 쓸 거예요. 네. 그거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자유한국당 보수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보수 통합이라 하지만은 무슨 공화당이나 한국당이나 같은 뿌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시각이 다를 뿐인데 그렇죠. 그걸 통합하고 안 하고가 마치 선거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실제로 보수가 다양화되더라도 보수 내부의 다양한 담론을 가지고 즉 비전과 정책 방향을 가지고 노선 싸움을 벌여서 뭔가가 지금까지 그냥 서로 그냥 덮어놓고 방향도 없고 정책도 없고 그냥 뭐 보수가 뭔지라는
그 수구적인 입장들만 유지해 오다가 이제 보수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보수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이 되어야 그렇죠. 이 보수가 살아나는 길이 생기는데 그렇죠. 네. 문제는 보수 진영 안에 보수라는 학자들이나 네. 보수라는 또 뭐 언론인이나 보수라 뭐 아스팔트 리더들이라는 사람들이나 보수에서 유튜버들이나 네. 전부 지금 정권에 대항하는 마치 황교안 나경원을 띄우기에 바쁘지. 네. 이 보수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네. 이 안에서 한국의 보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학술 대회조차도 그게 학술 제일 행사조차도 중요하죠. 하나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 지식인이라는 것들이 네. 전부 입을 쳐닫고 있어요. 그렇죠. 보수에. 예. 지금 뭐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과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어떤 보수로 갈 건가 어느 방향으로 우리 나라를 끄는 이정표로 세울 건가 이거가 저는 훨씬 중요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창출하는 거 이래야지 젊은 층들이나 이 30대, 40대, 20대 이런 층들 표도 끌어올 수 있지 않느냐. 지금처럼 하면은 경제가 나빠진다고 절대 보수한테 유리하지 않다. 오히려 경제가 나빠지고 경제가 아주 IMF처럼 펑 망해도 지금 좌파 집권자들이 더 유리한 국면으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네. 정말로 이 심각한 문제는 네. 지금 세계 경제 사회의 여건이 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 완전 철학이 달라질 정도로 그렇죠.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계속 그렇죠. 글로벌 세계화라는 그렇죠. 거가 신자유주의나 네. 민주주의가 영속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죠. 정치와 경제 부분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두 가지 정치 경제 부분의 가치들이 지금 다 무너지면서 네. 정치의 선진국인 영국이나 미국부터도 네.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져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될 정도고 영국이 브렉시트가 되고 지금 뭐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거구 정당, 이탈리아는 이미 글로 넘어갔고 그렇죠. 이런 정도면 지금 세계의 이 변화가 어디서 오는 거냐? 기성 정치권, 좌우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에서 오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 지금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총체적 불신도 네.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건 박근혜에 의해서 우에 실망했다면 문재인에 의해서 또 자에 실망하는. 더 실망하죠. 예. 저 소형차 피해서 다른 길로 갔는데 대형 화물차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좌절감 이건 엄청나게 큰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진짜 새로운 다른 길을 내주지 않는 정당이라면 설 자리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변화하는 시대를 네. 전혀 체감을 못하고 네. 건달들만 앉아서 있는 것 같아요. 저 한국당이라는 데가. 네, 재밌는 표현입니다. 맞아, 건달 당입니다. 예, 네. 건달이에요. 네. 건달이 뭐예요? 원래 깡패가 아니라 네. 한량이란 거 아닙니까? 한란요. 네. 시간 나면 어디 기생 끼고 차가지고 물 좋은 데 가서 시조 논하면서 춤추고 자 한 잔 네. 띄어라, 응? 네. 한 잔 마시라, 네. 부어라. 예. 니나노 하는 게 그게 건달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 저 건달당이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 말하니까 그 건달당하니까 박경리 소설 토지에 나오는 그 서희 그 친척 토지집 뺏은 그 조씨네인가요? 예. 그 집안이 생각납니다. 예, 최서희를 쫓아냈죠. 예. 그런 정도의 한량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고 일부 보수의 정신없는 지도층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자유한국당을 다 비난할 수는 없죠. 거기도 뭐 의식 있는 뭐 의원들도 많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식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서 의식 있는 사람도 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 당에만 가면 사람이 전부 이상하게 다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은 경제가 망할 거니까 문이 무너진다. 네. 이제 그거를 자기들 신화처럼 생각을 하고 있죠. 큰 착각이죠. 그런데 경제가 망해서 문이 무너지는 거를 총선 전까지는 유예할 수도 있고 네. 또 원래 좌파라는 거는 그 무너진 원인을 또 다른 데로 전가해서 돌리죠. 또 네.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럼요. 또 경제가 망해서 무너질수록 이 사람들이 구휼 대책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런 대책을 갖다가 깔면서 퍼주죠. 막 이 뭐라고 할까요? 국가 부채를 엄청 쌓으면서 네. 수십조 수백조 돈을 그럼, 풀어서 예. 그걸 갖다가 마치 자기들이 대처를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그럼요. 또 그는 발생 원인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또 책임 전가할 수도 네,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든지 그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가 와도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둘러댈 그럼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그럼요. 외상이면 왜 소도 잡아먹는단 말 있잖아요. 예. 국가 부채 일으켜서 돈 퍼주게 하면 좋아하는 세력이 많고 지금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도 지금 좌파 정권에서 오히려 혜택을 보는 측면도 있어요. 예, 오히려 더 그 부익부 빈익빈을 더 가속화시키는 점도 있거든요. 최고 부자들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재벌 기업의 임직원들 주 52시간 근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아는 재벌 기업 임원은 일요일날 접대골프 치잖아요. 그럼 그것도 일했다고 평일날 하루 쉰답니다. 수요일날 나와서 하겠다고. 역대 월급쟁이 중에 이렇게 좋은 데가 없었대. 월급 꼬박 챙겨주고. 기가 차네. 그게 전체 나라는 어렵게 하죠. 하지만 좌파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 나라 어려운 건 그건 다음 일이고 자기가 좋아진 거예요. 근데 피해보는 건 이제 자영업이라든지 뭐 이런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진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노령층의 인구만을 노리고 그 표를 얻은 정당이다. 이런 정당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20, 30, 40대, 50대 초반까지의 표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특히 또 여성에게는 굉장히 표가 낮잖아요. 낮죠. 문이 여성 표를 많이 가져가는 걸 비판할 게 아니라 정치는 그 표를 내가 가져올 수 있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언일설이라도 좀 해야죠. 아니, 거짓말을 그럴싸하게라도 하든지.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가 숙대 강의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여러분들 나를 꼰대로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은 당연히 꼰대로 생각하죠. 그걸 뭐하러 물어봐요. 그래놓고 아들 얘기를 또 낮은 스펙인데도 이렇게 많이 합격했다고 자랑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 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허허허 이러다가 지만 웃고 나머지 아무도 안 웃더만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나 많은 젊은이들이 볼 때는 저 할아버지라고 그럴 거예요. 할아버지요. 저 할아버지 꼰대다. 근데 그 사람은 또 기자들 앞에 그 다음에 당의 부위원, 부대변인 뭐 이런 하위 당직 공천장 주면서 거기에다가 말 한마디씩 해라 안 하면 오늘 이거 임명장 안 주고 잘라뿐다. 또 이래갖고 썰렁하게 했다. 그러니까 정치는 대중의 감성을 순간적으로 낚아채는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YS 같은 경우도 별로 머리가 안 좋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있었잖아요. 순간 IQ는 있죠. 자동차로 말하면 RPM 뭐 반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팍 올라갈 때 머리가 순간 IQ가 300, 50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계기 때 적극적으로라도 그걸 그렇죠. 판단하는 능력. 이게 안 되면 아예 저는 정치에 입문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게 배워서 그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RPM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배워갖고 정치하겠다라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나경원이나 황교안 이 투탑에 보여지는 게 이 순간적으로 상대의 감성을 낚아채는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권 교체를 꼭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년 총선을 꼭 이겨야 되는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리더가 그런 점에서 너무 좀 참신한 점을 좀 보여주지 못하는 게 큰 어떻게 보면 이 좌절과 이 부담으로 안겨지는. 그 다음에 허구한 날 제가 고생하신 분한테 미안하지만은 저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분들이나 유튜브에 댓글 맨날 달고 블로그에 다는 분들은 잡아놓은 물고기예요. 원래 잡아놓은 물고기는 모이를 안 주잖아요. 그렇죠. 모이를 어디다 가겠어요. 옳듯 말듯 하면서 안 잡히는 고기를 잡는 데다가 열심히 깻목을 주고 뿌리고 모이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홍준표가 대선 때 24. 지금 한국당에 뭐 리얼미터만 빼고 그것도 28이지만은 나머지 여론조사 보면 전부 22, 21, 23, 24. 그렇죠. 딱 23이체요. 그 박스권에 따르면. 그러니까 홍준표가 대선 가서 얻은 표에서 지금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그렇죠. 한국당의 지지율이에요. 갤럽 지지에서 25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황교안이 땐 이래. 그러니까 흐름은 정치적인 흐름은 지금 문재인 집권당 쪽에 불리하지만 구도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더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도는 정치적인 그렇죠. 구도는. 지금 뭐 도대체 유일한 희망은 제가 보니까 사연패는 없다. 총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우리나라 정치상 지금 자유한국당이 3번 졌는데 4연패는 한 번도 없다. 이거 정도만 우째 이기겠지. 막연한 그 희망이죠. 그런데
맨날 보면 이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요즘에 젊은 네. 애들은 행복 회로를 돌린다. 네. 뭐 내피셜을 돌린다. 네.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문이 곧 쫓겨날 것 같고 네. 총선에 승리할 것 같고 문이 망인 것 같다. 네. 문 지지율이 5%다 네. 10%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은 내버려 놔도 표 찍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총 쏘았던데 또 쏴봤자 폭탄 쏜데 또 안 쏘지 않습니까? 딴 데를 쏴야지요. 그렇죠. 계속 관역을 옮겨서 딴 데를 쏴야죠. 네. 그런데 보면 지금 하고 다니는 일이라는 거는 지금 그런 어떤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서 네. 지금 정치의 해이를 느끼는 네. 수많은 계층이 저는 한 30%쯤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3, 40%. 네, 중간에 네. 야, 이쪽에 40, 네. 뭐 이쪽에 한 25, 중간에 한 30이 근처가 있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을 땡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땡길 방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뭔가 좀 비전을 좀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지금 보수 일부에서 문 대통령 탄핵 얘기하는데 탄핵은 될 수도 없고요. 탄핵을 하려다가는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보수가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지금 네. 현재 문의 지지가 안 떨어지면 네. 여당이 배신할 리가 없고 네. 법 여건이 배신할 리가 없으면 그렇죠. 그리고 문이 저 탄핵될 수가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지금 이 사법 쪽은 완전히 물갈이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한국당이 변해라고 네. 촉구하고 변하지 않으면 진짜 물리적으로 안 그러면 폭력적으로라도 또 다른 보수 야당이 생겨서 경쟁을 해서 한국당이 정신을 차려서 그걸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 이 그렇죠. 바꾸는 부분에 대한 네.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지난번에 한국당이 경제대전환위원회인가 뭔가 만들었는데 있었죠. 그 멤버들 보니까 정경련 출신들 뭐 또 수구 꼴통으로 흔히 보수에서 힘 좀 주고 다니던 사람들 자유기업은 뭐 뻔한 사람들 데려놓고요 딱 정경련만 좋아하는 사람들만 앉혀놨더라고. 내가 이 사람들이 이길 생각이 없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생각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황교안, 나경원 체제가 저는 올 추석 9월 13일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거기까지 지켜봐서 거기까지 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빨리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에 저는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저도 뭐 100% 공감을 하고. 자칫하다 무난한 2등에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지금 갈 가능성이 네. 있고요. 그래서 좀 이 공부를 못하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든가 또 머리가 안 돌아가면 새로운 머리를 갖다가 좀 제대로 쓸 이런 사람들을 안에 좀 넣어서 보강을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자기들은 공천개혁을 하겠다. 그걸로 보완하겠다. 자, 한국당에 지금 의원 공천 안 주고 그 자리에 또 그런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기업인 출신 넣어갖고 썩은 물 덜어내고 또 비스무리한 물 집어넣으면 그게 무슨 공천개혁으로 그거는 황교안 지사람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선거가 공천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선거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싸우기는 틀린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체질로 보니까 싸움도 DNA가 있어 싸우는데 싸우는 DNA가 없는 사람들. 그렇죠. 아스팔트에 여름에 뜨겁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스팔트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고. 그 먹어본 놈이 고기도 잘 먹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아스팔트에 있던 사람이 있지. 에어컨에 있던 사람 아스팔트에 못 있는다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겠느냐. 자, 밖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연히 집회를 해보니 사람이 안 모이거든요. 그러니 장외 집회도 하다가 흐지부지하고 그냥 집회도 안 하고 한 달 놀다가 끼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그럼 들어가서 이번에 윤석열 청문회에서 윤을 날릴 수 있는 결정적인 폭로를 하고 뭘 해야 될 건데 지금 뭐 그런 징조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뭐 월요일 날 내일 하는데 하자면 신문에 많은 의혹 제기가 좀 됐어야죠. 그동안에도 많이 됐고 윤석열 그 부인이 그 뭐야 그 일본
미국 차죠? 독일 차? 예. 독일 그 무슨 차죠? 뭐 거기? BMW. 예, BMW 거기 주식 받았잖아요. 예. 싸게 사갖고 나중에 안 좋으니까 또 그것도 환수하고 환매하고. 그걸 집요하게 파면 거기서 또 더 나오고 정리가 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 하고 그 받은 시점과 그 직전에 있었던 외국 차들이 네. 부품이 비싸고 네. 불이 나고 한다고 네. 검찰이 외국 차에 대해서 그렇죠, 많이 했죠. 벤츠 뭐 네. BMW 전면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그것과 네. 그다음에 이 장외 주식이 네. 받은 것과 네. 무슨 맥락이 있는가, 그렇죠. 수사 결과는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 그렇죠. 네. 수사의 대가인가 예. 이런 부분들을 파헤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장외 주식이 윤석열 분이 산 게 그때 다른 투자자들이 산 거하고 비교해서 어떤가? 가격이 어떤가? 그렇죠. 예. 거기 장외에도 시세가 있거든요. 네, 시세가 그 있죠. 시세에 얼마나 어떤 조건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터트려야 되는데 지금 한 줄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또 나중에 나와나서 실현이 되면 네. 얼마로 부풀려질 수 있는가? 그건 뇌물입니다. 그게. 뇌물이죠. 과거에도 그런 수사 윤태식 그 패스 21 예, 그때 그때 장외 가격하고 받은 차익을 뇌물로 해서 다 감옥 보냈어요. 그거는 네. 그때 1,000만 원어치 샀다고 다 감옥 갔거든요. 검사가 네. 검사가 그 어떤 사건을 받았던 대상에 본인이 직접 관여했든 안 했든 그런 쪽에 직후에 이 장애 주식을 이렇게 산다라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의심을 하고 착수해야 되는 그렇죠. 문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속 리바이벌들이라고 시켜서 그 다음에 또 디테일하게 좀 더 파고들고 자료를 찾아서 뒤져서 하고 해야 되는데 들어간 지가 언젠데 청문회를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는 의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번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수사 대상 아닙니까? 6명이. 그러니까 오히려 역청문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가 네. 의원 당신 뭐 네. 걸려 있잖아요. 그 고발 사건 어떻게 돼가요? 좀 빨리 해드릴까요? 네. 그래서 겁이 나가. 아마 청문회 때 질의한 국회의원을 윤석열이가 노려다 보면 의원이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깨갱 뭐 그러지 그러면 않을까요? 이러겠네요. 예. 총장님께서 되시면 뭐 어떻게 네. 검찰을 네. 바꾸실 건지 보관을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네. 그러니까 참 검찰 개혁하기가 갈수록 좀 어렵지 않느냐. 야당이 그걸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주감지검장이 그동안에 적폐청산 앞장섰잖아요. 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왜 없나요? 자, 이쯤 네. 되면 네. 저게 정상적인 당이라면 그래 젊은 후배들은 오래 해먹어야 되니까 빠져라. 내가 윤석열이 한번 조지고 이제 네. 국회의원 그만할란다. 네. 이제 출마 안 할란다. 네. 선언하고 거기 들어가는 의원이라도 당의 중진이라도 한 명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 다 갖고 온나 내가 물을게. 네. 내가 저 문 닫아야 될 놈들이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 노무현 대통령 왜 전두환 청문회에서 명패 집어 던졌잖아요. 예. 그 정도 결기가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누가 있을까요? 참 한심하다고 예. 봅니다. 저는 뭐 받아쓰기 한다고 정신이 없다고 봅니다. 자, 이래 갖고 지금 시간만 가고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네. 여건이 그냥 폼으로 세워놓은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한 한 본격적인 대선 후보들이 났을 네. 때까지만 대선 후보로 거론 좀 당해라 네. 하는 이낙연이한테도 밀린다고. 이낙연한테 밀린다는 건 충격이죠. 충격이죠. 이낙연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네, 그건 뭐 대통령 기분만 맞춰주는 그런 예. 정도의 총리인데 예. 그 사람보다도 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대선 지지도에서 떨어진다. 무슨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거라 우리가 뭐 100% 네. 믿을 수는 그건 신뢰도는 있죠. 예.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조사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 그래서 안 할 것 같으면 저는 빨리 정리해야 되고 하려면 자기 개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죽느냐 사느냐 하는 계기에서 목숨 던져서 바로 잡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요 그만둬야 돼요. 나경원이가 독재라고 해서 진짜 그래 느낀다면 독재에 지금 이랬어도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지. 그렇죠. 투쟁을 해야죠. 네. 자, 마치겠습니다. 더 말할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